네, 안녕하세요. 1월 12일 서연구원의 투자일지입니다. 네, 오늘은 GI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 일단은 GI 301, GI 301 요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알러지에 대한 이런 치료 후보 물질이에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요게 삼나무인데 일본의 면적의 국토 면적의 18% 정도가 이 지금 삼나무가 자라고 있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요거를 많이 심어가지고 지금은 어디 보면 좀 처치 곤란할 정도로 이게 많이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삼나무가 이제 꽃이 있잖아요. 예, 그 알러지가 이제 봄 되면은 굉장히 심한데, 뭐 2월부터 5월까지 이 삼나무 알러지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22억 달러. 네, 엄청납니다. 근데 뭐 이거를 뭐 계속 벌목한다고 하면서 이게 뭐 캐봤자 이게 돈이 안 되니까 방치되고 있으면서 이게 계속 매년 봄마다 이제 일본의 큰 문제로 두각이 되고 있어요. 일본 꽃가루 알러지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래요. 예. 뭐 아시겠지만 알러지에 대해서 한번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콧물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뭐 눈도 가렵고 계속 막 비비게 되고, 그다음에 뭐 심한 경우에는 뭐 약간 감기랑 비슷해요. 막 콧물도 계속 나고 막 눈도 가렵고, 그다음에 막 빨갛게 달아오르기도 하고, 막 가렵기도 하고, 막 피부도 가렵고, 막 아무튼 굉장히 많은 증상이 있습니다. 저도 일단 알러지가 저도 있어가지고 예전에 뭐 저는 뭐 진먼지 알러지랑 그다음에 뭐 우유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거 이제 검사를 해봤었거든요. 알러지 검사. 근데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어릴 때부터 먹었던 우유에 제가 알러지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뭐 심하지 않아서 몰랐을 뿐이지, 진먼지 알러지는 제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일단은 뭐 그 알러지 약도 먹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뭐 괜찮아졌지만요. 근데 꽃가루 알러지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인구의 40%가 이런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심각하면은 이거 이제 GI 이노베이션에 일단 기술 이전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임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뭐 GI 301 요거 같은 경우는 알러지에 대한 치료제 후보 물질인데 기존의 것보다 일단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효과도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타겟팅을 해서 일단은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EGE라는 요게 면역 글로불린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라고 말씀드릴까? 항체 같은 거라서 여기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타겟팅을 해가지고 요거 이제 이 약품 자체가 이 항체랑 그 다음에 다른 그런 이제 면역력을 도와주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거를 이제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중적으로 이렇게 결합시켜서 이제 요게 항원이랑 이제 반응을 하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기 항체 모두 결합해서 항체 맥의 과민 반응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 기전인데 일단은 요거 자체가 보시면 보통은 이제 알러지라는 것 자체가 그 알러지의 이제 원인 물질 이제 항원이 들어오면 이제 거기에서 반응을 해가지고 반응을 해서 일단 이제 이런 히스타민이라는 게, 그러니까 먼저 비만 세포가 활성화가 돼요. 항원에 노출이 되면 일단은 이 자가 항체랑 그다음에 이 비만 세포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 비만 세포가 활성화가 되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렵고 막 이게 그런 면역 물질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뭐 균이 들어오거나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 이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균을 처리를 하는 거죠. 예, 일단 사멸을 시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일단은 뭐 가렵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일단 가렵거나 아니면 뭐 열이 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콧물이 나거나 눈이
가렵거나 막 이런 증상 같은 게 나타납니다. 뭐 피부가 가렵거나. 그래서 보통 알러지 약이라고 먹는 게 이 항히스타민 약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이 GI301이 완화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알러지에 대한 과도한 반응을 억제를 시켜주는 그런 기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뭐 일본만 해도 이 시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앞으로 지금 임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매출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이제 그 다음에 GI101이라는 요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대장암, 비소세포 폐암, 그 다음에 고형암. 그러니까 고형암 같은 게 이런 게 혈액암보다 더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혈액암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주사 같은 걸 맞으면 뭐 항암제 같은 걸 이제 맞으면 이제 그 혈관을 따라서 쭉 온몸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암 세포를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런 고형암 같은 경우는 일정 특수 부위에 있는 거잖아요. 몸 전체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한 부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딱 타겟팅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기가, 항암 물질을 넣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더 높고, 보시면 지금 요 GI101 같은 경우는 CD80이랑 그다음에 IL2를 포함하는 요런 새로운 기전의 면역 항암제, 요렇게 나와 있는데 이 IL2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사이토카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백질인데, 일단은 뭐 면역계 세포들끼리 이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쓰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면역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그런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일단은 결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CD80이라는 게 결합되어 있어서 사실상 요것도 이제 뭐 투여를 하면 CD80은 이제 T 세포 활성화의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어야지 이제 그런 암세포랑 이제 T세포가 일단은 결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없으면 이제 T세포가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인지하고 그리고 이제 공격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이게 그런 거를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암세포랑 이제 이런 T세포랑 만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나고 나면 이제 T세포가 이제 그런 거에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제 항암에 대한 부분에서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요게 이제 또 결합을 해요. 이 아까 말씀드린 IL2라는 요 지금 단백질이 요게 이제 또 결합을 합니다. 다른 또 그런 T세포랑 결합을 해서 그 T세포가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하는데, 거기에 이제 또 결합을 해서 이제 요 T세포를 증식을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가 또 이제 또 하나 원래 이제 T세포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또 결합해서 그거를 증식시키고, 그걸 또 이제 또 다른 T세포에 또 들어가서 또 활성화시키고, 이러면서 이런 T세포들이 점점 늘어나고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T세포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고, 그리고 암세포가 이제 약해지는 거죠. 약해지고 이제 사멸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하는 좀 특이한 그런 항암제예요. 그러니까 면역력, 그러니까 직접 다른 그런 항암제처럼 독소를 주입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면역 능력을 T세포의 그런 증식과 활성화를 도와서 어떻게 보면 약간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옆에서 좀 도와줘서 결국에는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좀 특이한 방법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뭐 부작용이 없다고 해도 약물, 독극물을 세포에 독약을 넣는 거랑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원래 기존에 있던 몸에 있던 면역력을 높여서 이렇게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랑 아무래도 건강 면에서, 그러니까 부작용 면에서는 뛰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뛰어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면역 세포가 T세포가 직접으로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확률도 높고 그다음에 부작용도 없고 그래서 되게 안전하면서도 부작용도 없고 막 이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시장성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 이전 현황이에요. 요게 현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301이라는 이 그 알러지에 대한 거는 유한양행에서 이미 국내 일상을 하고 있었고요. 뭐 규모 자체가 총 계약 규모 자체가 1조 4천억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제 마루오라는 회사와 일본에서의 그런 판권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요건 이제 3천억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일단 요것도 이제 뭐 앞으로 임상이 진행이 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추가적인 또 마일스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심시어라고 중국의 그런 회사인데 여기에는 지금 뭐 거의 8억 달러? 네, 8억 달러 가까이 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거는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여기서의 이제 판권을 판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이제 101이에요.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고영암에 대한 그런 기술 이전을 했는데 일단은 이 중화권,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의 그런 판권에 대해서 일단은 판매를 했고요. 기술 이전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지금 뭐 빅파마 5개 회사와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계속 오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인터뷰도 했었고 그 담당하시는 그 분께서 인터뷰도 했었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공시가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빅파마와 직접적인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이 조만간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뭐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는 뭐 추가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지만 지금 임상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뭐 한국과 미국에서 1상, 2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2상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고영암 같은 경우는 101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고 있고 303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국내 1상 유한양행 아까 말씀드렸죠. 유한양행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GI 102 같은 경우는 기존에 부작용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임상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요건 이제 임상을 지금 하고 있고 진행을 할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01의 단점을 어떻게 보면 좀 개선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 이번에 지금 빅파마가 이제 회의하는 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 102에 대한 부분 기술 이전에 대한 게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C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지만 C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하다라고 할까요? 네, 굉장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기술 이전에 대한 것도 지금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미 기술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건데 최근에 또 호재가 있었죠. 최근에 호재는 1대1 무상증자 100% 무상증자를 일단은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기준일이 22일이 맞아요. 22일이거든요. 이번 달 22일까지 갖고 계시면 이제 1대1 무상증자 한 주를 갖고 계시면 한 주를 더 주는 그런 100% 무상증자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재죠. 원래 100% 무상증자 나오면은 예전에 상한가 15%일 때는 뭐 점상 가고 그 다음에 연상 가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30% 되고 나서는 그리고 또 요즘에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딱 요게 나오니까 그렇게 임팩트가 없었어요. 하지만 일단 하락 추세에서 반등이 나오기에는 충분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무튼 요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또 기술 안에 보면 좀 특이한 게 다른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주 지분율이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돈이
보통 바이오 회사들이 돈이 다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대주주 지분도 낮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다 적자 회사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를 할 때는 실적적인 부분은 대부분 마이너스 이제 적자인 회사가 많고 하니까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이런 거 기술력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기술력은 말씀드렸고 일단 대주주가 근데 특이한 게 이건 대주주가 다른 바이오주랑 다르게 대주주 지분율이 52%나 있어요. 좀 특이하죠? 예, 보통은 대주주 지분율이 20%에서 30% 이 정도거든요. 예, 보시면 좀 유명한 애들 있잖아요. 뭐 알테오젠 뭐 이런 애들도 대주주 지분율은 24%밖에 안 돼요. 예, 24%밖에 안 되고 뭐 ABL 바이오도 31%죠. 예. 근데 뭐 여기는 국민연금 이제 뭐 국민연금이 많이 5% 들어가 있고 에이프릴도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나요? 예. 국민연금이 들어간 데가 좀 여긴 유학양행 여긴 10%를 갖고 있어요. 대주주는 20%밖에 안 되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뭐 기술력이 있고 하니까 유학양행이 또 이제 10%를 갖고 있고 다른 거 볼까요? 레고캠 이런 식으로 좀 좋은 회사들도 좋은 회사들은 이 국민연금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예. 근데 바이오 우리나라 좋은 회사들은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주주 지분은 되게 낮아요. 10% 막 20% 막 이 정도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I 같은 경우는 다르다. GI 같은 경우는 52%. 좀 특이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5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나마 좀 다른 그런 바이오주에 비해서는 대주주가 이제 뭐 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좀 믿을만하다라는 부분, 그래도 좀 신뢰성이 조금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요거는 볼 필요 없어요. 바이오주는 굳이 재무제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대부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면은 투자 못해요. 바이오주는. 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다른 거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보시면 지금 주가 자체가 이래요. 일단은 뭐 1대1 이제 무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그래도 이제 반등이 나오고 지금은 상승 추세를 돌려서 직전 고점에 대해서 이제 돌파를 하려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단기적인 뭐 장기 투자를 하기에도 굉장히 뭐 좋은 종목이지만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고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한 3만 원 선까지는 그냥 열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3만 원이 이제 또 올라가면 앞자리가 바뀔 때 조금 이제 문제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만약에 단기적인 기술적으로 트레이닝을 하신다면 거기에서 이제 한 절반 정도 터시고 그 다음에 고점까지 31,000원 선까지는 가져가시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3만원, 31,000원 요 란까지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3만 최소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31,000원에서 파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31,000원 라인에서 절반 털고 나머지를 이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4만원까지 한번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일단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닝을 하실 거면 22일 무상증자 나오기 전까지 나는 먹고 빠지겠다. 요 안에서 요 라인 안에서 3만원 라인 안에서 먹고 빠지겠다. 그러면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22일 전에 나가셔야 돼요. 엑시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제 좀 길게 보겠다 하시면 어차피 1대1 무상증자 아예 받고 22일 이후에 받을 것까지 생각하시고 22일 전에 뭐 급등이 나와요. 뭐 상한가 가고 급등 나와서 여기 돌파한 거 아니면 그러면 이제 뭐 길게 보시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 22일 전에 그렇게 슈팅이 나오면 이제 그 전에 50% 털고 나머지 이제 50%는 그냥 가져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뭐 장기적 그 전에 22일 전에 만약 급등이 안 나왔다, 지지부진하다, 뭐 비슷하다, 뭐 조금씩 오른다 그러면 그냥 뭐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무상증자 받는 물량 그거 이제 받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뭐 요 라인 31,000원 이제 또 어차피 무상증자 되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이제 다시 또 보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일단은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무상증자를 받으시고 아니신 분들은 그 22일 전에 엑시트 하시는 걸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일단은 뭐 짧게 한다고 했는데도 19분이에요. 일단은 20분 안에 무조건 방송은 마감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바이오주들이 안 좋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재료 소멸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좀
그런 부분에서 뭐 큰 임팩트가 없었던 거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온 걸 수도 있고, 이제 이벤트가 끝났으니까 이제 재료 소멸로 이제 차익 물량이 나온 걸 수도 있고, 오늘 좀 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뭐 미국도 보시면 빅파마들 이제 대형 제약사들과 바이오텍이 다 좋아요. 다 신고가 갱신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단기적인 이런 이벤트, JP모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벤트 이슈가 나오면 뭐 대형 기술 이전이 나오면은 뭐 대박인 거고, 그게 아니어도 그게 아니라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 어차피 이거는 뭐 단기성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벤트이기 때문에 길게 보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바이오 제약은 이제 시작이고 올해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그런 흔들림에 너무 신경 안 쓰시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기술력 있고 좋은 회사는 그냥 갖고 묻어간다. 오히려 조정 보면 땡큐다라고 생각하시고 저가의 매수를 하시는 쪽으로, 저가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그냥 뭐 계속 안 오르면은, 급등하면은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거고, 급등 안 하면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수익이 나요. 뭐 급등하는 종목들만 따라다녀서는 수익이 나지 않아요. 좋은 종목이 있다. 바이오 제약 좋잖아요.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엄청 좋아요. 기술력 있고. 이제 우리나라 종목들이 미국을 보시고 투자하시면 좀 앞이 보여요. 길이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 쪽도 미국이 굉장히 좋잖아요. 기술주들 좋고 뭐 테크주들 다 좋은데, 일단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이제 3월에 빠르면은 3월 아니면은 5월 뭐 6월 나오는데, 어차피 금리 인하는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금리 인하를 하면 바이오주들, 테크주들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길게 보시고, 기술력 좋고 앞으로 뭐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나올 만한 게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오주, 테크주, 바이오주랑 그다음에 제약주는 굉장히 저평가예요. 그래서 이미 몇 년 동안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낮은 가격만큼 호재는 없고, 이미 많이 오른 종목만큼 악재는 없습니다. 많이 오른 주가만큼 악재는 없어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거 없고 계속 오르는 거 없습니다. 물론 전제는 좋은 회사라는 조건이죠. 좋은 주식이라는 조건이 일단 있는 상황이면 영원히 떨어지는 종목 없고 영원히 오르는 종목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보다는 손절보다는 길게 보고 모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길어졌네요. 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